이에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은 강무죄.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가요? 예, 특별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죄 판결 요지 공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판결문 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중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중계를 마칩니다. 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된 지 443일 만에 1심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자, 최인정 기자, 오늘 선고 결과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방금 내려진 건데요. 재판부는 이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이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등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공통의 양형 이유로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였다. 형법에서 내란죄는 어떤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하게 해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한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상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판단한다면서 오늘 이 선고 내린 판단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가장 쟁점은 내란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는데 재판부는 내란에 해당된다고 봤고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법리적 판단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사실 그 앞선 두 사건의 선고, 그러니까는 이 국무총리 사건하고 또 이상민 장관 사건에서도 이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광의의 폭동이고 그 한 지방의 평온을 흔들 규모의 폭동이다라고 한 그 판단이 기본적으로 유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한 것은 과연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가 굉장히 설득적인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국가 긴급법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설까지 또 이게 분석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바로 내란죄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다만 이게 통상적으로 계엄을 통해서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목적을 이루려 한 경우에는 내란죄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쪽은 일시적인 계엄이다, 경고성 계엄이다라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 기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이루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내란이 아니다라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이유를 들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오늘 뭐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일종의 사필기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뭐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자신의 이 12.3 비상계엄 행위를 뭐 계몽령이라니 뭐 일종의 호루라기를 부렸다는 지식의 궤변으로 일삼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재판부가 정당하게 이 지금 법리를 잘 적용을 해서 심판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절차 일을 절대 대통령이 여기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의 사례를 들어서 영국의 찰스 1세의 경우를 들면서 왕이라도 의회를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처단당했던 역사적 사례를 갖고 와서 이렇게 엄히 단죄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약간 아쉬운 대목은 검찰의 구형이 사형이었는데 그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정치적 공방은 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